차원 데이터 모형에서 각각의 이제 차원이 정해지면, 차원의 값들이 정해지면 좌표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좌표가 정해지면 이렇게 큐브 상에서 어떤 점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뭐 제품이고 Z축이 어떤 뭐 장 내지는 지역을 이제 나타낸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2020년 9월 1일에서 예를 들면 노트 X 제품이 뭐 성북 제1 매장에서 하면은 요렇게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 정해집니다. 그럼 이 좌표가 정해지면 이 좌표에 우리가 어떤 값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판매량이 몇 개냐. 그래서 판매량이 203개다. 뭐 이렇게 값을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라는 건 결국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거든요. 알고자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표현돼야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순위 척도로도 아까 뭐 서수 차원, 기수 차원 하는 것처럼 척도에 대해서도 서수 척도 또는 순위 척도 또는 기수 척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순위 척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수학적인 용어를 쓰면 서수 또는 기수 척도. 그런데 순위 척도 또는 서수 척도도 나중에는 우리가 데이터 시스템 상에서 표시하려고 그러면 숫자로 표시를 해야 돼요. 3, 2, 1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 변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합계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합계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좌표, 그러니까 차원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차원이 어떤 좌표축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좌표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X축, Y축. 그래서 이 좌표축에서 이제 개별적인 값들은 차원 중에서 제일 아래 하위 계층의 원소들이 여기 있어 이제 이 각각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좌표가 정해지면 여기에 값이 이제 부여되잖아요. 이게 이제 측정 변수의 값인데 이 차원이 그런데 최하위 계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층들이 있죠. 그래서 최하위 계층에서 그 위의 계층 또 그 위의 계층 해서 어떤 이 계층 구조를 하이어라키를 가지잖아요. 하이어라키를 가집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아래 그 계층의 원소에 대한 측정 값들이 위의 계층의 원소에 대해서 이게 합산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특정 변수들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합산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판매량 그러면 판매량은 이 값이 예를 들면 판매량이다. 그러면 판매량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020년 9월 1일 날 팔린 것하고 2020년 9월 2일 날 팔린 것하고 2020년 9월 3일 날 팔린 것과 숫자가 되니까 2020년 9월에 팔린 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쭉 팔린 것을 다 합산을 내면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합칠 수 있는 우리가 뭐좀 간단 말로 쓰면 가산성이라 그래서 서로 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더할 수 없는 그런 측정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에는 어떤 특정 제품이 전체 제품 중에서 팔린 비율이 예를 들면 뭐 9월 1일에는 10%, 9월 2일에는 특정 제품이 팔린 비율이 뭐 5%, 뭐 9월 3일에는 뭐 20% 이렇게 되면 그럼 9월 달에 해당 제품의 판매 비율은 얼마냐 하면 이걸 다 더할 수가 이걸 다 이렇게 더하면 안 되죠. 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퍼센트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퍼센트를 계산하는 특별한 공식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덧셈으로는 안 되는 그런 측정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이때는 것을 가장 잘 고려해서 우리가 측정 변수를 이제 모델링하고 그러한 측정 변수를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다원 데이터 모형을 설계하고 오랩 시스템을 설계할 때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정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델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4차원 데이터 모델링에서 가장 큰 관심인데 측정 변수의 모델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특정 변수를 각각을 따로따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 차원이 있고 제품 차원이 있고 매장 차원이 있으면 거기 있는 가장 하위 원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각각의 차원이 이제 좌표축을 나타내는 거죠. 뭐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고 이렇게 좌표축을 나타내면 각각의 매장에 대해서 값이 있는데 값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요점에 값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그냥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값을 내고 그 다음에 매장의 값을 입력을 하고 제품의 그 종류 나타내는 값을 입력을 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판매량도 나오고 판매액도 나오고 판매량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원가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값이 여러 개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방법을 레퍼런셜 어프로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지네릭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일반화된 방법이죠. 이 방법은 시간이 또 하나의 좌표축이고 제품도 하나의 좌표축이고 매장도 하나의 좌표축인데 특정 값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판매액이냐 판매량이냐 아니면 판매 원가냐 하는 것도 좌표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정값이 뭐냐는 값도 같이 넣으면 그냥 값이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 또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 그러기도 하고 또는 value라 그러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값이 하나 나오면 그게 판매량을 나타내는 라고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판매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판매액을 지정했으면 판매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측정 변수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측정 변수의 종류 측정 변수가
무엇이냐 하는 측정 변수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뭘로 취급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차원하고 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저가 뭐냐 하는 것도 이제 검색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x 그 좌표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 뭐냐는 것도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값이 하나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특정 변수의 값이 뭔가를 또 지정을 해주면 값이 하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좌표축 차원의 값만 지정을 해주면 값이 여러 개, 특정 변수별로 여러 개가 나온다. 이렇게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데이터를 모델링할 때 저장하는 방법을 모델링할 때 그 저장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셜 어프로치를 취할 경우에 이걸 이제 표 형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에 차원이 이제 세 개가 있으면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가장 최하위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딱 집어넣죠. 그러면 세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 값이 몇 개가 나오는 거죠. 세일즈도 있고 판매액도 있고 판매 수량도 있고 원가도 있고 그래서 전체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칼럼이 몇 개가 되냐면 칼럼이 6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일반화 방법은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측정값이 뭐냐는 것도 집어넣어요. 세일즈냐 판매액이냐 아니면 판매 수량이냐 원가가 얼마냐 해서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저장하는 칼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칼럼이 몇 개가 되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만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서 측정 값이 하나 더 늘었다. 또 다른 하나를 측정 값에다가 추가하고 싶다. 예를 들면 트랜잭션 건수 몇 건이 팔렸는 몇 건 팔렸느냐 해서 이제 예를 들면 건수를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 매저에다가 건수 이렇게 또는 이제 뭐 판매 횟수 하면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측정 변수가 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차원처럼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레코드를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레퍼런셜 어프로치를 할 때는 여기에다가 칼럼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건수가 몇 건이냐 해서 뭐 5건 팔렸는데 판매 수량은 100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눈으로 보기에는 위에 있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생기면 이 어떤 특정 값을 뭘로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변경이 생기면 위에 것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컬럼이 하나 증가하는 거죠. 컬럼이 하나 증가하는데 아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조가 변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레코드가 단지 한 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의 입장에서는 일반화 방법이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보고 이해하기에는 뭐가 더 편리하죠? 네, 당연히 위에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리고 눈에 그 어미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다차원 데이터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는데, 많은 대부분의 경우 1번 방법으로 이제 하고, 단지 어떤 그 오랩 시스템을 공급하는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2번 방법처럼 내부 엔진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이 직접 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1번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오랩 시스템을 사용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빈값입니다. 그래서 다차원 큐브에서는 다차원 데이터들을 저장한 그런 이제 저장 공간에서는 빈값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빈값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각각의 차원이 뭘 나타낸다고 그랬죠? 좌표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차원은 예를 들면 시간을 나타내고, 한 차원은 매장을 나타내고, 한 차원은 뭐 제품을 나타낸다. 그러면 모든 매장에서 모든 제품이 다 팔리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매장에 취급하는 제품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그 시간별로 또 다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품은 오늘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매장을 하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고객이라고 그래 있는 것처럼 고객이라고 그러면 모든 고객이 모든 제품을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빈값이 그럼 이 좌표 그 큐브 상에서 어떤 데이터 값이 있는 좌표만 찾아내면 굉장히 소수만 값이 있고 대부분의 값들은 뭐가 있습니까? 빈값으로 남게 되는 게 이제 이 다차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전부 다 나타내면 이 큐브를 전부 다 나타내면 이제 공간이 굉장히 낭비가 많겠죠. 데이터가 있는 그 좌표만 값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는데, 데이터가 있는 그런 이제 좌표에 대해서만 값을 저장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차원이 시간 차원이 있고 분 차원이 있고 매장 차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매출액,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고객의 이제 평가, 매장에 대한 고객의 매장 평가, 이렇게 이제 그 특정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점에 어떤 제품을 어떤 매장에서 하나도 안 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객의 그 평가는 뭐 1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경우에는 고객의 평가를 이렇게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고객의 평가를 안 한 경우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널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요. 그 값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값이 입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들이 매장에 대해서 전부 다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널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입력을 안 한 거죠. 아직 입력이 안 된 겁니다. 뭐 시스템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입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을 하다가 잘못해서 누락해서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아직 하나도 안 팔린 경우에 그래서 이제 늘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게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안 팔려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팔려서 널이다 하면 이 값은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어떤 매장을 평가를 했는데 그게 아직 입력이 안 됐다. 입력이 안 됐는데 이걸 0점을 주면 예를 들면 뭐 어,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주고 5점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예, 잘못된 평가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0점부터 5점 갖고 중간 값인 3점을 준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널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게 원래 그게 예, 해당되지 않거나 값이 없는 거다. 원래 없는 거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원래 없는 거야. 원래 없는 거라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값이 있는데 지금 입력이 안 됐다. 그래서 어, 값이 누락됐다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뭐, 이 다차원 오래 분석을 하면 이 분석은 이게 많은 경우 이제 분석을 하면 오래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어, 뭐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값이 입력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뭘로 어, 해석을 해서 분석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을 설계할 때, 그 다음에 오래 분석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값이 입력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이제 사전에 모델링 할 때 충분히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해석 방법을 결정해서 어, 정해두고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델링을 하고 오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